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물지냐 이제 생지냐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고3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, 과탐 과목 선택에 대해서 여러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. 특히나 이제 고2 때 고민하고 그 다음에 고3 때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, 고2 때 고민할 때 이제 목표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요. 예를 들어 내신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지구과학 자체가 저희가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됐잖아요. 그렇죠?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문과 친구들도 과탐은 한 가지는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선택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근데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. 왜냐면 이제 과탐 자체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경향도 강하고, 그 다음에 딱히 내 입시하고는 상관이 없다. 그리고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시로 가는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서,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이제 내신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내신 때 좀 필수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죠. 그러면 지구과학을 한다고 해서 또 리스크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과학을 할 때 좀 주의할 점, 이게 무조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있어요. 그게 왜 있냐면, 지구과학을 내신 때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고2 내신 때 지구과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수능하고의 갭이 좀 상당히 큰 데다가, 또 고3에 가면 이제 정시 수능으로 가게 되면 문과 친구들이 빠지고 이제 지구과학을 좀 더 그 도표나 이런 표를 이용해서 되게 복잡하고 좀 상호 연계관계가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에서도 점수가 좀 등급 컷이라고 그러죠. 1등급을 맞으려면 최소 이건 넘겨야 되는 점수가 좀 낮은 편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더 이제 실용적인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구과학은 추천드리지는 않는데, 뭐 내가 내신에 1등급을 꼭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좀 이제 준비를 해봤고 선행을 좀 해봤으면 지구과학을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했을 때 똑같은 등급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경험적으로 봐도 지구과학에서 점수가 많이 이제 안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. 그러니까 뭐 한 3등급, 2등급을 수능에서 원한다면은 노력에 의해서는 가능한데, 뭐 1등급을 당연히 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 때 점수보다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다면은 좀 오산이라고 보시면 돼요. 생명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도 꽤 있던데, 그럼 생명 과목에 대해서도 뭐 따로 주의할 점은 없나요? 뭐 이거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고 뭐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우선은 생명 과목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, 생명이 고2 내신 때 선택을 하면 언제 이제 문제가 되냐면,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뭐 이럴 때 보면 생명 파트가 나오잖아요. 외우면 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긴 한데, 그렇죠. 암기과 고등학교 2학년에 생명의 앞단원을 중간 기말을 1학기 때 보잖아요. 그러면 그 중간 기말을 1학기 때 볼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내용이 암기를 하면 점수를 고득점을 할 경우가 꽤 많은 단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고 완벽성을 기하지는 않아요. 점수는 잘 나오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솔직히 고등학교 입시 자체가 과탐이 상대평가거든요. 그러면 상대평가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점수만 높을 뿐이지 등급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언제 또 문제가 되느냐, 2학기 중간고사 때가 문제가 돼요.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문제가 되는데, 그 유전 파트가 계산으로만 풀린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문제의 어떤 경험치가 많을수록 되게 유리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, 보통은 유전 파트에서 점수가 훅 떨어져서 나오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, 친한 친구한테 사기 먹은 듯한 느낌을 받나 봐요.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과목에 대해서 내려놔 버리는 경향이 생기고, 중간에 또 포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내신 때 그 부분이 망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을 다무는 편이에요. 얘기를 잘 안 해요. 그렇죠. 막 너무 그렇죠, 열등감이니까. 뭔가 창피한 것도 있고,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니까 그것 때문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걸 고3에 끌고 갔을 때
입시에서, 그렇죠. 고3 입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아이들이 이제 경험한 걸 기반으로 자신의 어떤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, 이제 평가 기준이 잘못됐던 부분이 뭐였냐면, 앞전에 왜 중간 기말 때까지 생명을 점수로만 봐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평가를 할 때 이게 분명히 상대평가잖아요. 등수로 봐야 되는데 점수로 봐요. 왜냐면 자기가 열등한 평가 기준보다는 좀 더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는 걸로 마음을 좀 다스린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세팅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마음도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고,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내가 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,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, 문제는 이제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냐면, 내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돼,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. 이게 등급이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뭐 90점 맞았는데 100점 못 맞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90점 맞는 중간 기말 1학기 때 그 단원에 대해서는 얕잡아 본 상태에서 내가 1등급이나 이제 뭐 2등급이나 이렇게 좀 윗단계로 올라가려면 아까 말했던 유전 파트를 잘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. 근데 실제 그 고3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, 뭐 2022년도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유전 전체 20문항 중에 유전 파트가 한 6문항에서 7문항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유전에 대한 그 문제를 풀려면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은 막 거의 직관적으로 풀긴 하는데,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3분에서 4분? 이 정도 걸려요. 그러면 단순하게 과탐이 총 2과목을 보잖아요. 2과목을 보는데 이 2과목 중에 한 과목씩만 이제 시간을 배열을 하면 한 대략 한 25분? 30분 이 안에 풀어야 되는데, 30분 안에 푸는데 아까 말했잖아요. 6문항, 뭐 최대 7문항까지 나오는데 유전이 한 30분 걸리면 이것만 해도 한 20분 잡아먹거든요. 시간을 보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, 생명지구과학을 선택하는 부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능력이 이렇게 탁월한 경우가 있으면 좋은데, 암기 능력도 탁월하지 않은 데다가 얕잡아보고 들어온 경우가 꽤 많고, 그렇죠. 또 쉬운 쪽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꽤 많다 보니까 앞에 있는 문제에서도 버버버버 돼요. 그럼 그걸 10분 안에 다 풀 수 있느냐, 13문제, 14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. 그럼 여기서도 점수가 깎이고, 그 다음에 아까 몰빵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유전 파트에서도 한 반절 정도 득점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등급이 상당히 안 좋죠. 그래서 생명도 보면 실제로 등급 컷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. 그러면 요즘에 이제 물리도 추천하는 경우가 좀 많던데, 어떤 면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기피 대상이었다가 요즘에 좀 추천을 받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? 물리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오해를 해요. 물리가 굉장히 어렵다,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, 실제로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언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자체적으로 쓰는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수학을 언어로 쓰고 있는데, 보통은 이제 그래프로 풀죠. 그래서 이제 내신 때 좀 어떻게 점수 나왔다 그래도 정시 때, 수능 때 망하는 경향이 있는데, 만약에 얘가 이제 제대로 배웠다, 기본기부터 뭐 F는 MA, 뭐 이 F가 알짜임이고 뭐 질량이고 이런 걸 막 정확하게 공식화해서 배웠다라는 가정에서 보면, 한 3년 전 기준으로 보면, 3, 4년 전 기준으로 보면 물리가 많이 이렇게 너프됐다 그러죠. 이렇게 많이 좀 쉬워졌어요. 우리가 왜 총 알죠? 너프건. 그거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. 안 아프죠. 그것처럼 많이 쉬워진 편에 속하고, 이게 잘 맞고 기본기부터 잘 쌓았으면, 2학년 때부터 잘 쌓았으면 오히려 화학보다는 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많이 선택할 때 화생 막 이렇게 선택했던 친구들이, 아니야 화학은 나하고 잘 안 맞으니까 물지로 가냐 아니면은 생지로 가냐, 이거를 이제 많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은 거죠. 고3 친구들 중에서도. 고2는 그러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죠? 뭐 아니면 과목 선택을 하는 뭐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은데, 그럼 고2도 물지 뭐 생지 이렇게 가야 되나요? 고2 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고3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선택한다고 했는데, 고2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. 학원 다녀보면서 이제 선행을 좀 해보는데, 물리는 수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수학하고 굉장히 비슷한데, 문제는 이제
수학하고 비슷한데 이제 미지항의 이름이나 단위를 외워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건 있는데 화학은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는 개념과 화학식 그리고 규칙성 외에 예외성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아마 그 몰수비 부피비 나오는 양적 관계에서 문제가 될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선행하는 친구들이 한 과탐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고 세 번째에서 힘을 빡 줘서 들어주면 이제 공부가 되거든요. 근데 2번 정도를 가벼운 마음으로 못 들어요. 한 번도 가벼운 마음으로 못 들어요. 체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거든. 중학교 때 과학이라고 하는 건 막 그냥 뭔가 모르는 과학 상식 같은 걸 배우는 거 개념인데 중학교 때 과학을 좀 되게 쉽게 가르쳐요. 그러니까 중학교 때 A의 범주가 1등급에서 한 5등급 정도의 어떤 스펙트럼이라서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 때 A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4, 5등급 나왔어요. 이게 이제 그때 나오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원래는 5등급까지 그 안에 잘 뭉쳐 있었던 거예요. 중학교 시험은 상대적으로 쉽게 내요. 쉽게 내는 데다가 그 다음에 암기를 안 하고 패턴 분석만 하면 돼요. 쪽집게처럼 맞아. 그냥 기출만 여러 번 풀어보면 A가 나오니까 중학교 때 과학 잘한 거는 못한 거는 문제될 수 있는데 잘한 거는 딱히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고2 친구들이 만약에 물지냐 뭐 생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만약에 얘가 선행도 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급을 잘 맞기 위한 세팅을 요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1학년 때도 등급도 굉장히 잘 나왔다 라고 하면은 생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.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을 쓰는 것도 좋은데 상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친구가 생지를 하게 되면 상위 대역에서는 권장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물리를 하고 생명도 하는 게 이과에서는 좀 좋으니까 세 과목을 그냥 내신 때 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애가 막 흐지부지야 막 통합과학 때도 고2 통합과학 있잖아요. 통합과학 때도 비리비리 해서 한 4 막 이렇게 맞고 3 맞고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러면 선행도 좀 하다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이제 물리라도 배워서 이제 공학 계열로 전공을 할 건지 그리고 애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안 밀렸어. 수학을 뭐 학원을 꾸준하게 보내서 많이 안 밀렸어.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물리를 선택하는 게 낫죠. 대신에 이건 얘기하면 안 돼요. 뭐 암기를 잘 못해요.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지구과학은 기본이 다 암기거든요. 암기를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진짜 막 이과는 왔는데 공부도 너무 많이 안 해서 등급도 낮은 데다가 암기는 그럭저럭 하는데 뭐랄까 한 바라는 봐도 한 종합등급 한 3등급 안에 좀 노력하는 친구들 3등급 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생명지구과학 하는 게 맞죠. 수능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수능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물지 생지 오늘 이제 논제잖아요. 네, 어느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기준이나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은 고3 과목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건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고3 과목을 부모님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거를 고2 때 되기 전에 막 고민한다는 건 딱히 의미가 없는 게 고3에 가서 과탐을 그래도 제대로 했으면 알아서 결정을 해요. 그렇지, 경험이 있으니까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정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만약에 이수로 물리도 했고 뭐 생명도 했고 화학도 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지구과학은 뭐 빼라 그래도 잘 안 빼는 편이니까 그건 냅두고 아까 제가 유의점 말씀드렸잖아요. 문과 애들 빠지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문제도 더 어려워지니까 그거는 얕잡아오지 말고 들어가. 이거는 얘기를 했고 지구과학은 그래서 등급이 본인 내신 등급만큼 안 나와요. 지구과학 특징이. 그리고 물리냐 생명이냐의 기로라고 하면 이제 수학적인 게 차라리 낫고 유전 파트가 그렇게 막 토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는 이제 막 너무 하기 싫고 막 그 정도로 아예 그렇죠. 이렇게 막 아예 막 보기도 싫고 막 이 정도까지가 아니면 이제 수학적인 게 맞고
그 막 토할 정도로 생명이 싫지 않으면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고민할 때는 학교 내신 등급을 보시면 돼요. 이제 도합 내신 등급이 2학년 때 물리가 좀 더 높으면 물리 하시는 게 맞아요. 모의고사를 그러면 모의고사 등급은 우리가 비교 이제 대상 그 자료로 쓰잖아요. 그럼 네, 모의고사 쓰면 등급은 안 비교 대상으로 안 쓰시는 게 좋아요.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는 사실상은 딱히 의미 없어요.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랑 과탐 기준이에요. 과탐. 이게 고2 모의고사가 자료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. 과탐은. 네, 문제도 너무 쉽고 막 단원이 일부 잘려 있고 그래서 그 아까도 말했잖아요. 생명 같은 경우는 유전 파트 7문제, 6문제 내놓고 타임 어택이 너무 심한 거예요. 근데 쉬운 문제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내신 때 설렁설렁했거든. 근데 오히려 쉬운 문제를 완벽하게 해서 수능 대비를 하는 애들, 돌다리 막 두들겨 건너는 애들은 생명 지구과학이 맞는 거야.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. 애들. 그리고 암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 유형도 막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쉬운 걸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 애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생명 지구과학이 훨씬 더 유리한 건데, 뭐 예를 들어 수리적 계산이라든가 뭐 물리학을 해보면 이제 되게 잘 맞는 애들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런 애들은 굳이 뭐 점수가 잘 나올 걸 기대해서 생명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리가 당연히 내신 때 잘 맞았으면은 수능 때도 비슷하게 잘 맞아요. 그래서 물리를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거잖아요. 그 뭐 쉽다고 무조건 들어간다고 해서 등급이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. 본인들한테 맞는 거는 이제 경험적인 걸로 좀 알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생명 지구과학에서 요구되는 거는 얼마나 꼼꼼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면서 암기를 좀 꼬박꼬박 잘 해주고 이 기본기를 잘 쌓아놓느냐지 뭐 어려운 단어를 굉장히 잘 맞히는 거 또는 쉽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가볍게 이제 등급을 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잖아요. 아까 말했던 대로 특성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과탐을 좀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쉬운 과목이고 쉬운 단원일수록 완벽을 기하는 게 아마 학생 여러분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아까 말했던 특징들 조금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단순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낫겠죠? 네, 정리 한번 해주시기 맞는 것 같아요. 네,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물리 같은 경우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셨다라고 하면 내신 때 선행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리를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물화, 생 이렇게 있고 뭐 물생지, 물화지, 화생지 이렇게 3가지 과목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. 선행도 해보고 내신 때도 선택해서 진행하는 거. 왜냐하면 권장이수 과목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수한 과목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낫고 물론 벅차겠죠.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도 저는 3과목은 그래도 내신 때 선택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제 문제가 되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대로 2학년 때 내신 그러니까 모의고사보다는 2학년 때 내신을 보고 그 내신 점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등급을 보라는 거예요. 그 등급을 보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좀 더 낫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리고 전체 도합 등급과 이제 각각의 쉬운 단원에서 내 등급이 어쨌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게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문과 친구들도 내신 때 이제 문이과 통합돼서 참가를 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내신 비율을 믿을 필요는 없고 아까 말했던 물리냐 화학이냐 생명이냐의 비교에서는 내신 등급, 도합 등급과 세부적인 등급을 좀 나이스에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객관적인 자료가 돼요.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되고요.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맞아요. 모의고사를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정식 과목은 꾸준하게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꾸준함이 봤을 때. 답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물지냐 또는 생지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. 오늘 또 같이 자리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교육에 유익한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